자, 우리 배설계 부분을 이제 이어서 보는데, 신장에 대한 이제 기능을 보는 겁니다. 그때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와 같은 이 기작이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저기 이제 이렇게 혈액이 흘러가요. 이쪽이 이제 신장 안쪽을 생각한다면, 신장 안으로 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정맥이라고 하는 혈액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신동맥에 혈액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여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과된 여과액이 세뇨관이라고 하는 관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여과된 액에는 내가 필요한 물질도 있고 필요 없는 물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다시 혈관으로 밖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제흡수라고 부르고 필요 없는 물질은 이렇게 혈관에서도 밖으로 빼내게 돼 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분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콩팥을 다 거친 이렇게 혈액이 나가게 되는데 그 혈액을 우리는 신정맥이라고 부르고 신정맥은 깨끗한 어떻게 보면 혈액이 다시 온몸에 공급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럼 남은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오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설이 쭉 되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신장에서 어떤 걸러지는 작용이 일어날 때 크게 세 가지 기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과가 되는 기작, 두 번째는 제흡수, 세 번째는 분비. 자, 이 두 기작은 같이 사실 일어나는 거죠. 제흡수와 분비가 일어나고 그 다음 그것이 끝나게 되면 배설되고. 자, 사람의 걸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은 콩팥 양쪽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장, 콩팥이라는 것. 자, 확대하면 이렇게 그림이 이제 나오죠. 자, 빨간색은 지금 동맥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동맥. 자, 들어가지고 쫙 퍼져요. 자, 그 다음에 신정맥 빠져나가죠. 그래서 걸러진 혈액은 신정맥을 따라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퍼진다고 했을 때 이 전체로 이렇게 퍼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단면을 잘랐습니다. 바깥쪽 부분과 안쪽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좀 했어요. 바깥쪽 부분은 피질, 이 안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를 했네요. 보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홀인가? 보이죠? 신동맥. 파란색 보이죠? 신정맥. 신동맥이 들어왔다 신정맥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 뭐 조그만 것들이 뭔가 보이는데, 요게 이제 바로 걸러지는 장치죠. 자, 그래서 걸러져가지고요. 이렇게 관을 따라가지고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관들이 지금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나가고 있거든요. 집합관이라고 부르는 관들인데. 자, 그렇다면, 혈액이 지금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신동맥이 들어와가지고요. 걸러지면, 여과, 그다음 제흡수와 분비가 요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배설 쪽으로 가게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배설. 자, 제흡수와 분비를 거쳐가지고 요 파란색 신정맥이 되어가지고 다시 나가겠죠. 그죠? 자, 그럼 요렇게 일어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즉 여과와 제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는 또는 배설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단위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네프론. 자, 여기 용어가 나와 있죠? 네프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건 신단위라고 표현합니다. 신장에 있는 단위와 같다. 신단위. 근데 그 신단위가 피질 쪽에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수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질 네프론, 수질 견네프론 이렇게 이름을 나누는 거죠. 피질 네프론이 상당히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한 것은 수질 견네프론이라는 것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수질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 있는 걸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확대한 그림이 이제 나오죠. 이렇게. 자, 보면은, 이게 뭡니까? 빨간색? 신동맥. 자, 그 다음 이거 뭡니까? 빨간색? 신동맥. 그러니까 이건 좀 동맥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지금 보면 사구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사구체는 사실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가 사구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동맥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혈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구멍이 있어요. 작은 구멍, 큰 구멍?
작은 구멍. 뭔 통과할 수 없다? 네, 단백질은 통과할 수 없다. 사실은 단백질이 통과할 정도로 약간 크긴 큰데 저기에 장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잘 함부로 못 나가죠. 자, 그 다음 이 사고체라는 모세혈관 망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보호먼 주머니. 자, 우리가 모세혈관을 공부할 때 이런 공부를 공부했을 거예요. 물질이 교환된다.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여과가 됐었죠? 무슨 힘? 혈압에 의해서 여과가 됐었고 무슨 힘에 의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죠? 삼투압. 그때 모세혈관은 혈압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의 앞쪽에서는 여과가 됐었고 모세혈관 뒤쪽에서는 재흡수가 됐었고.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동맥 사이에 있어요. 희한한 모세혈관이야. 그럼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이 높잖아요.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여과만 일어납니다. 사구체에서 보호먼 주머니 방향으로 여과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세뇨관이라고 하는 그 관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 거죠. 세뇨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집합관들, 세뇨관들이 모이는 관이니까 집합관이에요. 집합관. 그 집합관에서 끝나게 돼 있는데 약간 더 구분을 했어요. 사구체와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근위세뇨관.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수질 쪽으로 내려가는 관이 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헬레라는 사람이야. 헬레. 그래서 헬레골이라고 부릅니다. 내려가니까 하행지라고 명명했고 올라가니까 상행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필 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원위세뇨관. 사고체로부터 이렇게 쭉 멀리 떨어졌거든. 원위세뇨관. 그 다음 다시 얘가 집합관으로 합쳐지게 되어 있죠. 자, 다시 혈관을 보게 되면 사고체에서 빠져나온 이 동맥은 이 세뇨관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모세혈관망이 또 발달되어 있죠. 진짜 저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지. 그죠? 신정맥이 되어가지고 합쳐서 나가는 거야.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과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구체에서 보호먼 주머니 쪽으로 일어난다. 재흡수와 분비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뇨관과 모세혈관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집합관을 포함시켜도 괜찮습니다. 집합관 주변에도 혈관들이 있을 테니까. 자, 그림 보면 좀 뭔가 좀 희한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위세뇨관이 가는데 삥 돌아가지고 원해세뇨관이 다시 사구체 옆으로 가긴 가요. 그죠? 옆에 이렇게 뒤쪽에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원인세뇨관이 사구체 옆에 있다라는 걸 하나는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혈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세 개나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썩 안 좋은데 사실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잘 안 그리고 두 개가만 그래요. 그래서 이 세뇨관 즉 헬레골이죠. 헬레골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 반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렇게 지금 그림이 잘못됐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뭐 위치는 항상 바꿔서 상관은 없는데 세뇨관하고 혈관하고 흐르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 사실만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신장에서의 기능을 얘기할 때 네프론이라고 하는 신단위에서 일어나는 기작을 볼 거예요. 자, 여기. 자, 이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여과. 그렇죠? 두 번째, 재흡수, 그 다음에 분비. 여과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더라? 사구체에서 보호먼 주머니라는 방향으로 일어나죠. 여과시키는 힘은 뭐죠? 혈압이죠. 그죠? 여과시키는 힘은 혈압입니다.
클 수밖에 없어요. 동맥 사이에 있거든. 잠깐 그림 볼까요? 다시 여기 그림. 자, 요렇게 혈액이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도 동맥, 나오는 것도 동맥이야. 구분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니까 수입, 세동맥, 나오는 거니까 수출, 세동맥이라고 표현했어요. 어쨌든 동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혈압이 세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갈 거야. 자, 근데 저것은 사구체라고 하는 것은 무쇠혈관이라고 그랬으니까 크기의 제한을 받죠. 자, 보세요. 여과액 성분해가지고 물, 무기염류, HCO3-, H+,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약품.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들 쭉 적은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 다 이제 여과되는 것들 이렇게 머릿속에 탁 넣어놓으시면 돼. 단백질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저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란 거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물, Na 플러스 이온, Cl-도 필요할 것 같아. HCO3- 저거 꽤 필요할 가능성이 크죠? H 플러스는 내놓고 싶을 것 같고요. 요소 내놓고 싶을 것 같고요. 포도당, 아미노산 내가 갖고 싶고, 약품은 필요 없겠죠. 그죠? 내버려야겠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제흡수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 안 드린 것들은, 지금, 필요 없다고 한 것들은 밖으로 분비해버리거나 또는 흡수를 하지 않거나. 흡수하지 않으면 결국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자, 여과가 되는 것은 어떻게 여과가 된다고요? 자. 크기 작은 물질. 종류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 뭐뭐가 나가는지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크게 애매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죠? 요 사이즈면, 이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때는 전하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무조건 크기예요. 크기가 작으면 전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요. H+, HCO3-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갑니다. 근데 크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띄고 있으면 잘 안 나갑니다. 크기가 애매할 때. 크기가 애매하면 음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그럼 투과 못합니다. 왜냐면 사고체에서 보모줄을 갈 때 그 망에 음전하를 띈 것들로 구멍을 구성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못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애매하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반발해 나가는 거지. 다시 못 들어오고 밖으로 나갑니다. 즉 여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봅시다. 갖고 들어올까? 자, 봅시다. 갖고 들어오네. HCO3-. 그죠? 그 다음에 NaCl 갖고 들어오죠? 물 갖고 들어오고요. 영양소 뭘까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 갖고 들어오죠? K 플러스 갖고 들어오죠. H 플러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가 됐는데 A 더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분비. 예. 이거 역시 암모니움. 뭐예요 이거? 염기성 암모니아 이것도 내보내죠. 그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봤을 때 세뇨관에서 밖으로 빼는 것은 이건 내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재흡수. 이건 분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재흡수가 이 근위세뇨관이라는 곳에 일어난다. 세뇨관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여기까지 세뇨관이야. 원래 이 원위세뇨관은 아까 그림상으로 어떻게 있었어요? 이렇게 접혀가지고 오면 이쪽 뒤쪽으로 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림 보기 편하게 하려고 쭉 핀 거예요. 이건요. 자, 그랬을 때 원위세뇨관 쪽까지 여기 세뇨관인데 주로 재흡수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은 다 여기예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거의 다 근위세뇨관에서 흡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다른 적은 이제 뭘 하냐 안 하는 거죠. 그죠? 저쪽에서 거기다 재흡수하고 분비도 많이 관여하면 다른 적도 뭔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헬레고리의 하행지를 보시게 되면 쭉 내려가는데 뭐를 흡수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물.
그죠? 헬레골 상행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NaCl. 되게 묘한 데죠. 헬레골이라고 하는 그 관이 이상해. 그래서 이 하행지라고 하는 것은 물만 통과해요. 성질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행지는 염만 통과시켜요. 그래서 물만 가지고 나오고 염만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게 이해 갑니까? 이 그림만 갖고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길래 물을 빼내지? 수동적으로? 물은 삼투 현상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삼투, 수동성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빼내지? 자, 거기에 이제 이런 특성이 있어 그래. 자, 여기 봅시다. 자, 신장은 바깥쪽이 피질, 안쪽이 수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피질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 체내의 공간과 똑같이, 우리 혈액과 똑같이 삼투몰이 300ml 오스몰이야. 그런데 수질이라고 하는 곳은 묘해요. 안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삼투몰이 올라가요. 자, 이거 이유를 일단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진리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신장은 수질 쪽이 희한해. 안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삼투몰이 올라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수입세동맥, 수출세동맥, 여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과액이 지금 여기 있지. 자, 여과가 됐을 때는 혈장 성분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물과 함께 NaCl, 이런 염들이 물과 함께 그냥 같이 나온 거예요. 크게 작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크게 삼투몰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수질 안쪽으로 좀 내려가려고 해. 자, 그때 헬레고리의 하행지에서는 물만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300ml 오스몰인데 내려오면 얘는 바깥쪽이 여기가 400이거든? 그럼 여기가 400이면 어떻게 돼요? 300 내려왔을 때 밖으로 물을 내보내야죠. 그렇죠?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 400이 되죠. 점점 삼투물 농도가 올라가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근데 염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들어오지도 않고. 왜냐하면 투과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 상행지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물이 통과를 못하는 특성이 있는 관이야. 대신 염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올라가면은 1200이야. 자, 올라가면 여기 900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염은 밖으로 나가야겠죠.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두꺼운 데로 갔어. 자,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지. 그죠? 여기는 사실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 풍부하고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능동성으로 NaCl을 더 빼내요. 오케이? 삼투몰 농도는 쭉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곳은 특성이 있는 거예요. 물만 통과시킨다, 염만 시킨다는 특성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 세뇨관 안쪽에서의 염의 농도도 크게 변화를 이제 겪는 거예요. 다시 이제 원인 세뇨관 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물만 나간다. 이유 알겠어요? 수질 안쪽에 삼투몰 농도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는 염만 통과한다. 이유 이제 알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요게 쭉 올라왔어. 이제 다시 원인 세뇨관. 이건 피질 쪽이잖아요, 다시요. 그죠? 이쪽 아래쪽이 수질 쪽이고, 수질 쪽. 위쪽은 피질 쪽. 그죠? 다시 피질로 올라왔어. 자, 이게 원인 세뇨관. 원인 세뇨관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뭐가 교환이 일어나. 보면 Na 플러스 이온이 재흡수되고 있죠? Ka 플러스는 분비되고 있죠? 자,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Na 플러스 이온과 K 플러스 이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원인 세뇨관에서. 호르몬 때문에 저래요. 호르몬 이름은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와가지고 작용하는 장소가 신장의 저 원인 세뇨관이에요. 그 원인 세뇨관에는 세포에 저 알도스테론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반응들을 일으키는 거야. 그 반응이 Na 플러스 이온은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재흡수. 그러니까 세뇨관에 있는 걸 빼내는 거죠. 반면에 K 플러스 이온은 오히려 세뇨관 안으로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암기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뭐가 우세하냐면 Na 플러스 이온 같은 것들을 밖으로 빼내는, 즉 몸 안으로 재흡수하는 이런 일이 훨씬 우세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같이 딸려 들어오죠. 삼투 현상으로. 아시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HCO3-가 들어온다, H로 나간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pH가 만약에 산성으로 가. 자,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
내부의 pH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내부 pH에 따라 조절. 자, 우리 몸이 만약에 산성화가 되었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몸이 산성화가 되었어. H 플러스를 받고 내보내는 일만 주로 하는 거예요. 원인 세뇨관에서. 근데 내 몸이 만약에 알칼리화가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죠, 반대. 이건 반대예요. HCO3-를 오히려 이번엔 역으로 밖으로 빼내야 돼. 그때는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부 pH에 따라 조절된다. 이렇게 제가 한 거지.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요 간단한 내용들이 사실은 연관성이 다 있고 우리는 요 세부 사항으로 기억을 딱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흘러 들어간 것이 바로 집합관. 집합관 여기 보면 여기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그죠? 여러 개의 그 세뇨관들이 사실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집합관. 자, 이 집합관은 염과 물에 대한 투과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염을 갖고 들어올 때 물도 빨려 들어오죠. 저희 그림에는 좀 잘 안 보이니까 다음 그림 보면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좀 내려올 때 수질 안쪽으로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물이 나가요. 아시겠죠? 염도 뭐 일부 나갈 수 있어. 응? 물도 또 나가고. 그래서 물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집합관이기도 하죠. 근데 얘가 무슨 짓을 하나 봐봐. 요소도 넣죠. 그죠? 집합관의 마지막 부분은 요소도 나와요. 이런 요소가 나오는 것이 수질의 안쪽의 염농도를 높게 유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물론 요소를 재흡수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이게 질소 목표물인데. 그래서 그림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요소가 이렇게 배설되는데 한 50% 정도 가까이, 이 안에 들어있던 것의 50% 가까이는 다시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환을 해가지고 또 50% 나가고 50% 들어오고. 결국은 버리는 건데 얘들을 흡수할 수 없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염의 농도를 수질 안쪽에 높인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한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여기 이제 정리가 왔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뭐야? 재흡수와 분비야. 그죠? 자, 이것을 부위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야? 근위세뇨관. 그렇죠? 근위세뇨관은 뭐 하는 거예요? 주로 흡수하는 거예요. 뭐 분비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분비도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주로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재흡수가 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 Na 플러스 이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앞에 그림 보여줄까? 이거 적고 있는 거예요. 그죠? Cl 마이너스 이온도 가능하고 HCO3 마이너스 주로 재흡수하고 특히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 이제 재흡수하지. 그죠? 분비하는 것은 뭘 분비할까? 뭐 H 플러스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분비하지. 그죠? 암모니아도 일부 있습니다만 암모니아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물도 당연히 여기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은 뭐 항상 들어온 쪽을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갔어요? 헬레고리의 하행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물에 재흡수가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레고리의 상행지를 갖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염의 재흡수. 특징이 있었어요. 헬레고리 상행지를 봤을 때 이렇게 관이 얇고 굵어. 요 얇은 곳에서는 능동송, 수동송, 수동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염의 농도가 높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수질 안쪽은 낮아지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염이 나가요. 수동송으로. 위쪽은 어떻게 돼요? 능동송. 그래서 헬레고리의 상행지를 지나고 나면 능동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염의 농도가 100까지도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그림 봐보세요. 100까지 떨어진 걸 그리고 나왔을 거야. 그렇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가? 원위세뇨관. 자, 원위세뇨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Na 플러스 이온의 재흡수, K 플러스 이온의 분비. 요거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일으켜? 알도스테론. 그렇죠? 근데 주로 우세한 거는 Na 플러스 재흡수예요. 그래서 참고 물도 거의 흡수가 많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가 있는데, 자, 우리 킴벨 교재는 이거 나간다, 이거 재흡수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뭐예요? 재흡수 또는 분비가 조절되는 게 특징이에요. 재흡수와 분비가 pH에 따라 조절. 이렇게 됐었지? 그렇죠? 그럼 다섯 번째는 어디예요? 집합관. 자, 집합관에는 물, 염, 뭐 이런 것들이 재흡수된다. 또는 분비되는 것도 있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실 뭐를 여기서 포인트냐면, 물의 재흡수가 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항이뇨 호르몬, 호르몬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있지. 자, 우리 몸에 뇌의 한 부분이 있어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한 부분입니다. 이름이 시상하부예요. 그 아래에는 이제 뇌하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가 삼투수용기라는 게 있어요. 즉, 내 몸의 짠맛의 정도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맛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상하고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소금을 찍어 먹었어. 그럼 얘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몸이 더 짜지고 있는 생각을 하겠지. 즉 삼통으로 올라가는 걸 느껴요. 그럼 어떻게 시키냐면 갈증을 일으켜가지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출제에 안 나오죠. 그죠?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기작이 일어나는가? 기억범, 물을 마신다. 다 맞으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잘 안 냅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시상하부에서 그 아래쪽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뇌하수체. 뇌하수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뇌의 한 부분에 볼 수가 있는데 이 뇌하수체를 두 군데로 나눠요. 하나는 전엽, 하나는 후엽.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뇌하수체가 동그랗게 있을 때 반을 안아가지고 앞쪽 부분이 전엽, 뒤에 부분이 후엽이에요. 이 ADH라고 부르는 애가 이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이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 그럼 얘가 흘러가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집합관. 원위세뇨관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주로 집합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집합관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야. 그럼 물이 들어오니까 체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물도 마셨겠다. 체내로 물이 들어왔겠다. 물이 결국 많아지는 꼴이죠.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결국 짠 정도를 낮출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럼 내가 희석이 돼. 제가 물만 먹어. 물만 먹습니다. 그럼 내가 희석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짠맛이 없어요. 싱거워진 사람이 되잖아. 싱거운 사람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느껴. 그럼 어떻게 할까요? ADH 분비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네? 그럼 ADH 분비 안 되면 집합관에 영향을 주게 돼요. 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를 안 해. 그럼 나 어떻게 돼요? 소변을 많이 봐. 그죠? 네,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투물이 낮아졌던 거를 올릴 수 있죠. 물 버리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술을 처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전 상관이 없어요. 짠 걸 술이 짜요? 술이 뭐 밍싱밍싱한가? 그건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ADH 요거 분비를 억제시켜버려요. 나는 삼투물이 멀쩡한데 이거 어떻게 돼요? ADH 분비가 안 돼. 물이 빠져나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갈증을 느껴. 그래서 술 먹으면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는 거야. 예? 근데 술을 많이 처먹으면 기억 뿅 가잖아, 그죠? 그분이 오시면 누워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나는 분명히 물을 많이 빼내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요. 화장실도 가고, 물이 자꾸 나가는 거, 방광소에 쌓여버리죠. 예? 체내에는 지금 사실 수분이 부족해. 탈수증 와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탈수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먹을 때는 항상 물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 술을 희석시키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분을 보존하려고 먹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확대를 살짝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ADH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호전달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가 반응을 해요. 그러면 신호전달이 쭉 일어나가지고 물 통로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안쪽이 이제 세뇨관 안쪽이거든요. 집합관. 집합관에서 이렇게 물이 싹 들어오게 돼 있죠. 그죠? 근데 ADH 요게 분비가 안 되면 술 먹으면 요거 분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물 통로를 여기다 위치를 안 시켜요. 내부에만 있지. 그럼 물이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줌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집합관에서 뭐를 흡수할 수도 있다? 요소를 50% 정도는 흡수할 수가 있다. 뭐 요소를 내가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수질 안쪽에 염용도를 좀 높게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장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요거 쭉 얘기하면서 여과 제흡순비 얘기하면서 뭐 얘기된 게 지금 다 있죠? 뭐뭐 얘기됐어요? 질소 노폐물 제거하는 것도 얘기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삼통을 들어간 것도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밖에 가까이 관을 따라가면서 이런 현상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잘 사실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은 혈압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혈압을 조절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혈압을 조절할 수도 있다. 자, 혈압을 뭐 평상시에 막 조절하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혈압이 이제 뚝 떨어졌을 때 이제 얘가 혈압의 저하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주 반응입니다. 혈압 저하가 왜 일어났냐면 혈류량 감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신장에서 영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럼 앞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자, 여러분, 사구체가 있고 여기 보문 주머니가 있어요. 여과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요 액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수입 세동맥, 수출 세동맥도 그려져 있어요, 그죠? 수입 세동맥, 수출 세동맥. 자, 이 수입세동맥, 수출세동맥 자체의 혈류량이 줄고 있어. 즉, 사구체의 혈류량이 줄어. 그럼 여과가 많이 돼, 적게 돼? 당연히 적게 되죠. 그럼 적게 되니까 여과액이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그게 근위세뇨관, 그다음 헬레고리의 하행지, 상행지, 원위세뇨관을 거쳐가지고 이 지역으로 온다고 그랬죠. 원위세뇨관과 바로 사구체 옆에 있는 지역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얘의 혈류량이 준다는 것은 여과액의 양도 줄기 때문에 원인세뇨관이 얘를 미는 힘이 약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사구체 곁에 있으므로 곁사구체 기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소위 치밀반이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저 힘은 압력을 감지합니다. 이거 미는 힘이 좀 떨어지고 있네? 라고 하면 호르몬을 내놓게 돼요. 이름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나오게 되면 자, 간에서 생성이 된 안지오텐신호겐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을 안지오텐신 1로 얘가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럼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것을 컨덕팅, 변환시킬 수 있는 엘리먼트가 또 혈액에 존재해서 얘를 안지오텐신 2번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구체 내에서의 혈류량이 만약에 줄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궁극적으로 안지오텐신 2번이 만들어진다는 게 특징.
자, 저 사이에 있는 요 현상들을 다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요거 정도 기억하십시오. 저 둘은 잘 나오니까. 자, 레닌이라는 것은 혈압이 떨어졌을 때 분비가 되는 거예요. 혈중에 많아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면 레닌은 많을까 적을까? 반대니까 적겠죠, 당연히요. 안지오텐신은요? 레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레닌이 많으면 안지오텐신 2번도 많고, 레닌이 없으면 안지오텐신 2번도 적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지오텐신 2번이라는 애가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부신 선호한다. 자, 부신이라고 하는 요 장기는 콩팥 있죠? 콩팥이 신장이잖아요. 그 위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콩팥 신장이 있으면 요 이렇게 달려 있는 요게 부신입니다. 부신. 부신이라고 하는 것도 바깥쪽 껍데기 부분을 피질이라고 부르고 안쪽 부분을 수질이라고 부르는데 부신에 있는 샘, 호르몬을 내놓으니까 샘, 선 이렇게 적은 것이고 부신 피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알도스테론 호르몬을 내놓는 거예요. 자, 알도스테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위세뇨관으로 가게 되면 Na 플러스 이온의 재흡수를 한다고 그랬죠. K 플러스 이온은 분비. 그때 Na 플러스 이온의 재흡수가 우세. 결국 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왔으니까 혈액량이 증가하죠. 즉 혈류량이 좀 떨어져가지고 혈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혈류량을 올려가지고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안지오텐신 2번이 소동맥의 수축을 일으킨다. 자, 그럼 우리가 소동맥이라는 것은 뭐였지? 동맥 다음에 소동맥 모세혈관. 그럼 소동맥을 수축시키게 되면 혈액은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으로 잘 가요, 못 가요? 잘 못 가죠. 그럼 어디에 모여 있어요? 동맥에 모여 있죠. 그죠? 근데 소동맥이, 여기서 말하는 소동맥은 다 수축시킨 거야, 다. 전체 소동맥을. 그러면 혈액들이 잘 흘러가지 못하고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동맥에 모여 있죠. 그럼 동맥의 압력,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우리가 혈압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70에서 110mm의 H를 가지고 있다. 그건 다 동맥 혈압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소동맥을 전체를 수축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동맥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혈압이 떨어진 것에 대한 보충이 될 수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지오텐신2가 이렇게 기능을 하네. 자, 하나가 빠져 있어. 자, 안지오텐신2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아까 뇌하수체 후엽에 가가지고요. 누구를 분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ADH 분비를 촉진하는 거야. 그럼 이 ADH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집합간으로 하게 되면 물의 흡수를 촉진했잖아요. 그럼 물의 흡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혈액량을 늘리는 꼴인 거죠.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혈압이라는 게 떨어질 때 ADH의 양이 혈중에 많아져요. 그것은 집합가서 물의 흡수를 촉진해가지고 혈류량을 올리고 결국은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지오텐신2가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아시겠죠?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소극적 방어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는 거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닌의 분비가 안 되면 아래와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좀 낮아질 거예요. 근데 혈압이 낮아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레닌량이 분비되고 안지오텐신2가 나오면서 저런 일들을 다 하는 거지. 이해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장의 기능들을 해봐봤어요. 혈압까지. 3년기 조절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추후에 동물 생략을 다 배우고 나면 3년기 조절에는 순환계, 호흡계, 그 다음에 배설계 다 같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뭉뚱그려가지고 설명을 한번 할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호르몬과 내분비계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45장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 내분비계라는 거는 뭐가 내분비계예요? 신호분자를 혈액에다 내놓으면 그게 내분비계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부르니까. 자, 그래서 혈액에다가 그 신호분자, 즉 호르몬을 내놓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워야 돼요. 어느 내분비선에서 어느 호르몬이 나오는지. 그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자극은 뭔지. 그럼 그 호르몬이 나왔을 때 혈액 따라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는지. 거기서 무슨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지. 이걸 이제 외워야 되죠. 그죠? 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워야겠지?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외워나갈 때 뭐 어떤 스토리가 없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 스토리를 가지고 좀 외울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시상하부가 보이십니까? 시상하부? 여기 있네. 왜 이름이 시상하부일 것 같아요? 시상 밑에 있으니까 시상하부. 그래서 장소를 연명을 할 때 뇌의 한 요 부분쯤 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시상이라는 지역을 이제 잡아놓고 그 시상의 약간 위쪽에 있으니까 시상 상부, 아래쪽을 시상 하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시상 하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호르몬 조절과 상당히 관련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시상 하부는 사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빼갖고 얘기를 해보면 이 시상 하부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 첫 번째는 삼투몰 조절. 두 번째는 체온의 조절. 그렇죠? 산통을 조절하는 걸 봤었죠? 저기 산투 수용기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체온 조절. 이 시상하부가 설정점이라는 걸 해서 이거 배웠죠? 그죠? 이거 얘기했잖아. 자, 그 다음 소화계 파트에는 캠벨 교재는 이거 사실 있었어요. 섭식 조절. 갈증도 조절합니다만 섭식 조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야 포만감이 느껴진다. 그만 처먹어라.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거를 발견해가지고 야 이제 비만 처리 이제 다 고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요. 왜냐면 저 시상하부에만 자극을 잘 줘가지고 그만 먹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비만인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이미 먹었을 때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근데 시상하부에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죠. 이걸로는 힘들겠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할 얘기들을. 자, 내분비계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역할들도 하나하나가 중요한 얘기들이긴 한데 다 나올 수 있는 포인트긴 한데 내분비계 조절이라는 파트도 있거든. 시상하부가 내분비계를 다 조절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해. 자, 그럼 어떤 애들 조절하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시상하부가 그 밑에 있는 뇌하수체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자, 작업할 때 작업반장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제일 대장이고 그 밑에 지시하는 애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시상하부가 호르몬을 탁 분비해가지고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시상하부에서 A라는 호르몬이 딱 나왔어. 그럼 그 호르몬에 의해서 뇌하수체는 B라는 호르몬을 내놓는 거야. 그럼 그 호르몬이 또다시 다른 애들을 조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뇌하수체라고 하는 것은 전엽, 후엽을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특히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의 그 장기들을 조절할 수가 있죠. 갑상선이라든지 부신. 부신 중에서 이제 부신 주로 피지를 조절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난소, 정소 이런 부분들 보면은 뭐 상당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시상 하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다 조절이 막 되는 거예요. 간도 일부 조절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것도 할까요? 신장 파트. 이건 뭐 호르몬은 아니니까. 약간 다른 얘기니까요. 자, 이렇게 조절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호르몬들이 여기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용들에서, 지금 체크 안 된 것 중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송가샘, 부갑산소 호르몬, 췌장, 이자, 이 정도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볼게.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보는 내분비선 내에서 조절을 받는 곳이 뭐야?
시상 하부에서 거의 다 조를 받는다는 거지. 기껏 해봐야 몇 가지만 더 따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봅시다. 자, 요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45-14. 자, 확대했습니다. 요 윗부분이 요게 시상 하부입니다. 자, 뇌하수체는 전역과 후엽을 나눠줬죠. 자, 이 사람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선은요. 그래서 이쪽 바라보는 쪽이 있는 게 뭐예요? 전엽. 뒤에 쪽이 이제 후엽입니다. 시상 하부와 후엽은 같은 색깔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즉, 얘도 신경, 얘도 신경입니다. 이건 신경이 이어져 있습니다. 시상 하부는 뇌라고 그랬죠? 뇌는 신경 조직이에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실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뇌 전엽은요, 이거는 뇌가 아닙니다. 이거 붙어 있긴 한데, 이게 내분비 조직입니다. 신경이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짧게. 그러면, 시상 하부에서 물질을, 신호분자를 내놓았다고 했을 때, 그 신호분자가 얘는 여기에 있을 거고, 얘는 여기에 있겠죠. 그렇죠? 얘는 바로 분비가 되는데 얘는 가는 곳이 기껏 해봐야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 다시 뇌하수체 전엽에서 호르몬을 만들고 얘를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문에 이게 되게 잘 나오거든요. 뇌하수체 후엽의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분비가 된 거니까. 뇌하수체 후엽의 호르몬은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져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은 그냥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진 신호분자가 영향을 주면 얘가 만들어 내놓는 거니까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성되고 분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해갑니까? 아까 ADH 항인 호르몬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만들었어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후엽의 호르몬이니까 그걸 제일 잘 물어봐요. 그거 틀리면 이거 던질 거야, 이제. 자, 여기 이제 그림 봅시다. 잘 나와 있네요. 자, 뇌하수체 후엽의 호르몬은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세포가 있거든요. 여기 빨간색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 길게 돌기가 나 있죠? 신경세포의 돌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분비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진 게 쭉 따라와서 여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 나와! 야 내가 갈증이 지금 나고 있어. 짠 음식을 먹었나 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게 여기에 있다가 그때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인 호르몬이 나온다. 세뇨간, 즉 집합까지 작용한다. 자, 옥시토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옥시토신도 뇌하수체 후엽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언제 나오냐면 아기가 나올 때, 출산할 때. 출산할 때 신호가 쭉 가죠. 아기가 이제 나오려고 막 문을 미니까. 그럼 그것이 자극이 되고 시상 하부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거기다 놔두고 있거든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분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궁의 수축을 일으키고 결국은 아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평상시에도 옥시토신이 조금씩 나오긴 나와요. 저게 사람에게 상당히 이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한테 옥시토신을 이렇게 탁탁 주입을 하잖아요. 코에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든지. 그러면은 안 싸워요. 갑자기 이제 편안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다 이해를 하게 돼. 그래서 저거를 그 이혼하려는 부부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처방을 하려고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뿌리고 우리가 왜 싸웠지? 이렇게 될까봐. 그죠? 근데 여성 단체들에서는 싫어해요. 그놈은 안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싸우는데 그 여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게 될 거다. 반대 이렇게 나가는데 뭐 어떤 분들이 또 이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자, 이번엔 뇌하수체 전엽.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뭔가 분비되고 있지? 이거 지금 주황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주황색의 것이 나오게 되면, 이거 주황색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 잘못 그랬어. 자,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하체 전엽에서 빨간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싹 분비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뇌하체 전엽의 호르몬은 어떻게 된다? 전엽 자체에서 만들어서 분비가 되는 것이다. 단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시상하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보면은 뇌하체 전엽의 호르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애들을 각각 내놓을 때 시상하부에 나오는 호르몬이 똑같은 애면 말이 돼요? 아니, 똑같은 애인데 어떻게 이거 다르게 다 분비를 할 수 있겠어? 상황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이 주황색의 호르몬이 예? 뭐냐? 그 종류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호르몬이 다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럼 시상에 나오는 호르몬들을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요? 여기 위에다가 시상하부의 호르몬 자, 시상하부의 호르몬이라는 것이 만약에 GnRH라면 그것은 이건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이죠.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에 FSH와 LH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쟤들은 타겟으로 잡는 데가 정소 또는 난소야. 그럼 정소에서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나오게 하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을 나오게 해요. 그래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죠. 정자 형성, 난자 형성. 자,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나올 때 TRH라면 TSH가 나와요. 어디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것은 갑상선으로 가가지고요. 갑상선에서 호르몬 나오게 해요. 이름은 티록신. 자, ACTH 나오게 하는 것은 시상하부에서는 CRH라는 게 나와요. CRH가 나오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ACTH가 나오고 그럼 쟤에 의해서 부신 수지 자극받게 되면 제가 호르몬을 내놓게 되지. 부신 수질? 부신 피질. 못하네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기 때문에 부신 피질을 자극하게 되면 부신 피질 호르몬 나오게 되죠. 자, 프로락틴 나오게 한다. 이건 PRH. PRH. 그럼 프로락틴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모유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지. 자, MSH는 모르셔도 되고. 자, 이거 성장 호르몬 나오게 하는 것은 GHRH. 가만 보면 시상하게 나오는 호르몬들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RH가 있네요. 그죠? 구분되네. 그래서 RH는 릴리징 호르몬, 약어예요. 분비하게끔 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앞에 GN, 고나드의 약어예요. 그래서 생식소라는 사실 표현이 있어요. T, 저거는 티로이드라는 게 이제 갑상선이에요. C, 저거는 코르티코이드 계열 호르몬을 나오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P, 저건 프로락틴. GH는 성장 호르몬. 거기에다 그냥 RH만 붙였지,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GH라고 표현하죠. 성장 호르몬 또는 생장 호르몬. 얘가 간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가가지고 호르몬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뼈나 장기들의 어떠한 기능을 상승시키는 일을 한다든지 조직 성장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하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나왔을 때 그 호르몬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봤어요. 네? 보니까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죠. 바소프레신이 하는 역할, 즉 항인효로몬 하는 역할을 봤어요. 항인효로몬의 다른 이름은 바소프레신이에요. 바소프레신. ADH라고 할 수도 있고 항인효로몬 할 수도 있고 얘의 역할을 이미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있었죠. 옥시토신은 뭐 한다고요? 자궁의 수축을 일으켜가지고 아기를 낳게 해요. 그거는 여러분 그 생식기에 가면은 그 호르몬이 잠깐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고. 자, 그 다음에 GnRH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저 어디 간다고요?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가지고 FSH, LH를 나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쟤는 정자, 난자의 형성 촉진하게끔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또 생식기 파트 가면 제 그림을 따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TRH가 나오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를 나오게 한다고 그랬어. 그럼 어디를 간다고요? 갑상선. 저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갑상선 호르몬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CRH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ACTH를 나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게 되면
부진 피질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부진 피질에서는 뭐가 나오죠? 아까 우리 알도스테론 배웠죠. 근데 그거 외에도 코티졸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저거는 코티졸을 더 많이 나오게 해요. 주된 반응이. 그래서 알도스테론이라는 것은 주로 혈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 부진표 나오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코티졸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반응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할게요. 자, PRH 이거는 모유의 몸을 축진한다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MSH 색소세포를 자극시킨다. 그래서 색소세포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크게 그렇게 주의할 건 없고. 자, GH. 자, 이거 GHRH 나오게 되면 뇌 전엽에서 GH라는 성장을 나게 하는데 이거는 간에 가면 인슐린 유사성장 호르몬이라는 걸 나오게 해가지고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뼈라든지 다른 조직에 가서 장기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성장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언급한 그 호르몬들 중에서 몇 가지는 다음 시간에 좀 봅시다. 그리고 TRH에 의한 반응, CRH에 의한 반응, GHRH에 의한 반응.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있는 것들은 또 생식계가 좀 볼 것들이 있으니까 생식계가 좀 보고. 자, 그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요 마지막 그림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냥 적은 거거든요. 잠깐 볼까요?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을 나오게 하고 그것이 뇌 전엽에 작용을 주게 되면 뇌 전엽에서 호르몬을 또 나오게 하죠. 그것이 또 다른 내분비선으로 가가지고 역시 또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정소난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갑상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부신 피질이 있을 수도 있지. 그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일단락을 좀 짚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그 호르몬들 각각의 특성들 이걸 좀 볼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